이래서 법사위원장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박상용을 고발한다고 합니다. 이미 김용민 간사가 고발장을 작성 중이라고 하는데요. 박상용은 위증죄로 처벌받기 싫어서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증언을 거부하는 것 또한 처벌 대상입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시원한 조치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박상용이가 여기 이제 증인으로 나왔거든요. 네. 근데 박상용의 모습은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네. 33명의 증인이 나왔는데 그 가운데 유일하게 박상용이만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그 건방 떠는 박상용의 모습 영상으로 짧게 보고 오겠습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대한민국 헌법 제61조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박상용 증인은 선서를 하지 않았네요. 그 이유를 소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마이크 가지고 오세요. 이야기 없이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는데 잘하셨어. 제가 마이크를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증인 선서 거부를 소명하도록 되어 마이크를 있습니다. 지금 문서 만들어 왔습니까? 문서 안 됩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가서 마음을 바꿔서 다시 증인 선서를 하시고 나가서 대기하고 계세요. 예. 하세요. 턱을 자. 턱을 막 쳐들고 줘. 어우. 너가 무슨 영웅이냐? 그러니까요. 영웅 놀이 중이죠. 깜짝 놀랐어요, 진짜. 너의 그 범죄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자리야. 와. 혼자만, 그러니까 본인이 자신이 없으니까 선수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뭐 그거보다 뭐 네. 더도 덜도 없습니다. 네. 거짓말은 해야겠고 처벌은 받기 싫고. 그렇지. 맞습니다. 딱 그거예요. 원래 시나리오에는 네. 증인 선서 거부에 대한 것들을 먼저 묻게 되어 있었어요. 제가 바꿔버렸죠. 그래서 증인 선서를 전부 다 하는 모습을 봐야 거부하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증인 선서를 하는데 그 사이에 마음 바뀌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증인 선서 해라라고 했는데 모두 증인 선서를 하는데 혼자 앉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진짜 증인 선서를 안 하나? 그렇게 해서 묻게 되고 그 장면이 저렇게 찍히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 사람은 지금 말씀처럼 그 범죄를 오늘 국정조사하는 날이거든요. 네. 그날 와서 자기가 마이크를 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면 국조위원들이 다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제가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마이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들고 가는 마이크를 잘못 갖다 준 거죠. 네, 잘못 갖다 준 겁니다. 그래서 잘못 갖다 줬기 때문에 제가 마이크를 가지고 와라 회수하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이제 검사도 공직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검사 한 명 그 임명하고 하려면 매년 10억 이상 들거든요. 검사 연봉 줘야죠. 계장 둘 있죠. 여직원 있죠. 집기 있죠. 그러니까 공직자는 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내가 10억 이상 투입이 된다. 네. 그래서 공익적인 일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마인드로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박사님 모습 보십시오. 너무 거만하고 그렇지. 심하고 진짜 국민 앞에서 너무 건망을 떠는 게 도대체 이 검사 생활 뭐 5년 10년 하면 다 저렇게 변하는 것 같은데. 그 저자는 민간인이 아니라는 게 핵심이거든. 그렇습니다. 네. 공무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공무원은 정치 중립 의무가 있고요. 저렇게 턱은 쳐들었는데 눈빛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예. 근데 이렇게 그 턱을 쳐들고 건방 떨던 박상용이가 국민의힘 의원 앞에서는 조아려. 그래요? 네. 이게 나는 본질이라고 봅니다. 자, 그것을 장윤선 기자의 취재 편의점에서 그 장면을 또 포착을 했는데요. 그거 영상으로 잠깐 좀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저 봐라 저. 누구야 누구? 저 저 봐라. 저 봐라 저. 그 검사 선배거든. 와. 저 웃는 거 봐라 저. 공손해졌네. 손 모으고 있네. 기죽지 말라고. 기는 죽었어.
저 말하죠. 아이고야. 이 지금 뭐? 아니 국민의힘은 왜 그런 거야 도대체? 지금 메시지도 나오는 거 보면은 김영동 의원은 지금은 박상용 검사의 편이 되어줄 때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왜 같이 조작했어? 그리고 그치. 유상범 의원은 뭐라고 얘기하냐? 박상용을 살아있는 권력의 재단 앞에 선 검사다. 와. 이런 페이스북. 야 그거 한패라는 증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공범. 지금 헷갈리면 안 됩니다. 얘네들은 죽어 있는 정적 제거하려고 조작을 했다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애들이야. 지금 현재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저항하던 애들이 아니라고. 당연하죠. 윤석열 대통령 되자마자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해서 다 벌어진 일 아닙니까? 근데 국민의힘이 왜 저러냐? 그 뻔해요. 거슬러 올라가면 윗선 수사해야 되잖아요. 박상용은 국정조사에서 잘 현장에서 그날 벌어진 일들을 지금 찾아가는 거고, 박상용 평검사가 어떻게 저렇게 큰 수사를 본인들이 좌지우지합니까? 네. 불가능하고요. 그 쭉 따라 올라가야 돼요. 수원지검의 부장, 그렇지. 제 이름도 다 적어놨는데 네. 부장, 차장, 수원지검장 저기 있네 저기. 예? 저기 뭘 또 들고 오셨네요. 김영남, 김영일, 홍승욱,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그 위에 대통령. 여기 윗선 수사로 가면 국민의힘과 공모했다는 게 다 드러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막고 있는 거지. 공범 자백 중인 거예요 국민의힘은. 네. 저거 믿고 박상용이 그렇게 거만한 표정 짓는 거예요? 당연하지. 박상용의 그 네. 표정이 이제 이들을 줄줄이 엮어서 심판대에 가져오게 될 겁니다. 네. 윤석열, 한동훈, 홍승욱, 김영남, 김영일, 박상용 여기가 있어요. 여기. 끝에. 끝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행동대장. 예, 정도? 여기 행동대원. 사냥꾼으로 하고 있는 거죠. 저 김영일 네. 차장검사는 사실은 원래 이 사건 수사 담당 차장검사가 아니었어요. 근데 다른 데서 쑥 날라와. 스카웃돼서 예, 날라와가지고 갑자기 이 수사에 투입되면서 박상용을 김영남 통해서 육부장 통해가지고 지휘를 한 거죠. 그 김영일, 그 다음 포인트는 제가 보기엔 김영일이에요, 김영일. 네. 날라와 갑자기. 자, 그러면 지금부터 4월 3일에 국정조사에서 나왔던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영 부지사는 국회에 나와가지고 수원지검에서 연호 술 파티가 있었다고 폭로를 한 바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이제 검찰에서 이놈 거짓말했어 해서 위증으로 검찰이 기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로 지금 이화영 부지사는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정조사에 한 교도관이 나와서 네. 2023년 5월 17일 내가 연어 덮밥을 가져다 줬다라고 와.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뭐 사실 뭐 끝난 거 네. 아닙니까? 했어요. 다 나왔어요. 다 나왔어. 뭐가 다 안 나왔어. 없었다는 거야. 그 장면. 뭐가 더 필요해? 그렇습니다. 네. 그 장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5월 17일이죠. 그날 직접 연어 회덮밥을 받아오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제가 그 검찰 1층 성사에서 와. 그 같이 있던 수사관이랑 가서 받아왔습니다. 그걸 받아서 영상 녹화실에서 그 김성태와 이화영 등등이 먹은 거죠. 예, 맞습니다. 야, 자, 뭐 어떡하라고 나왔네. 더 이상. 더 이상 어떻게 할까? 김성태 접견 녹취까지 공개됐지. 네. 이거 나왔지.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근데 이렇게 지금 빼박 정황이 다 나왔잖아. 그런데 이화영 부지사는 아직도 위증으로 재판을 받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 더 찍어 드릴까요? 예. 예. 교도관이 이야기합니다. 회덮밥 갖고 왔다. 그리고 김성태가 그날 오늘은 소주라도 먹고 한 판 정리해야 돼.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접견 나왔어요. 접견 녹취 나왔죠. 그랬는데 박상용 등이 그런 일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일 없다고 했어요. 회덮밥 가져왔냐? 없습니다. 거기서 세미나 했냐?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랬으니 이건 모두 다 뭡니까? 위증. 현재 법사위원장이 누굽니까? 서영교. 서영교. 법사위에서 위증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고발. 고발. 김영민 간사실에서 고발장 쓰고 있다고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리고요. 좋고요. 예, 이제 화이팅! 처벌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발한다 그랬더니 아이고 놀라라. 그래서 그날 증인 선서를 거부한 거예요.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 위증은 해당되지 않지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 선서를 거부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처벌한다. 파이팅. 근데 이제 이제 처벌의 시간이죠. 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하나. 아까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발을 들었다는 거예요. 박상웅 등 그 김성태의 직원들이 그날 수발을 들었다. 네. 안 했다고 했으니까 수발도 안 들었다 그러고 그들의 출입 기록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동안 그렇게 해왔거든요. 네. 저희 방에서 그날 출입 기록을 공개. 화이팅. 이게 5월 17일 출입 기록이에요. 자. 누구? 김성태 바로 밑에 있던 박상웅. 같이 감옥에 갔다가 이 사람 나와서 수발 듭니다. 야. 박상웅. 김성태 수발맨. 네. 쌍방울 사람 박상웅. 수발러. 며칠로 되어 있습니까? 5월 17일. 5월 17일도 있네. 몇 시에 들어가 있습니까? 6시 41분. 몇 시에 나왔습니까? 8시 8시 34분. 딱 승강기 CCTV에 찍혀 있는. 와. 엘리베이터. 이것까지 마저 확인했고 그것이 저희 방으로 제출된 자료예요. 와, 아니 진짜 빈틈이 없어. 지금 나오는 그러니까 지금 사후적으로 나오는 네. 증거들이 빈틈이 없어. 예. 헤더밥 들고 온 사람 있지. 예, 그리고 접견 기록 친 거 있지. 네. 태그 기록 있지. 그렇지. 예, 거기에 CCTV. 박상용 거짓말 있지. 거짓말 있지. 딱. 예. 또 연어와 그러니까- 술을 산 계산 내역. 계산 내역 있지. 편의점에서 소주 산 것도 있어요. 다 나왔어요. 편의점에서 소주 예. 산 것도 다 있어. 있습니다. 뭐가 빈틈이 없어. 예, 다 나왔어요. 봉투값 예. 100원까지. 그렇습니다. 한 방이 아니라 한 100방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분노할 만한 또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연어 술 파티 의혹이 제기됐을 때 이거는 진짜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검찰이 무너지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검찰이 자기들이 또 감찰을 해. 그런데 스스로 직접. 그 감찰을 누가 했나 봤더니 와 이게 진짜 열받는데요. 김성태 수사를 했던 검사이자 박상용 검사의 절친 후배가 박상용이 연어 술 파티 의혹을 감사한 거야. 이게 말이 되냐 이겁니다. 그 하나만한 감찰이죠. 이건 진짜 너무 열받습니다. 그 사람이 요 사람이잖아요. 예, 고두성. 고두성이. 네, 여기 예. 요 명단에 있는 고두성. 그렇습니다. 기자가 감찰을. 그자가 또 증인으로 나왔거든요. 네. 관련해서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이어폰 착용해 주시고 함께 보겠습니다. 연어 술 파티 그 수원지검 검사로서 조사했었죠. 당시 누구로부터 지시 받으셨습니까? 부장님으로부터 지시 받았습니다. 형사 6부장? 예, 그렇습니다. 2022년 2월부터 25년 2월까지 수원지검 형사 6부에서 근무하면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관여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도 지금 안보수와 박용철, 김성태 정말 웃긴다. 조서 작성 안 하고 면담한 적 있죠? 예, 그렇습니다. 박상용 검사랑 친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술도 많이 먹고. 수사할 때는 서로 그랬습니다. 근데 그 대상자가 박상용 검사인데 본인이 상관으로 모시는 그 박상용 검사를 조사하는 게 참 조사 잘 했을 것 같습니다. 충실하게 잘 하셨습니까? 나름대로 충실히 다 했습니다. 충실하게 잘한 게 그 전화 1, 2분 한 게 그 충실하게 조사한 겁니까? 연어술 파티라든가 또 공범 분리 규정 위반에 대해서 수원지검에서 자체 감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황성중 교사님에 대해서는 수원지검 김동욱 조사관이 2분 52초 조사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김동규 교사님에 대해서는 수원지검 송민경 검사가 1분 내외 간단히 아마 전화 통화한 것 같아요. 네, 전진걸 교사님에 대해서는 수원지검 고두성 검사가 2분 정도 문답을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때 수원지검 감찰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정해진 답변을 듣기 원한 것처럼 빨리 진행했습니다. 감찰을 받아야 할 대상처럼 보이는데 그자가 감찰을 했다. 그렇습니다. 네. 와. 답을 정해놓고. 국민을 완전히 진짜 이거 완전 우롱한 거 아닙니까? 우롱한 거죠. 거기에는 창고라고 하는 공간이 없다. 진술 세미나를 한 적이 없다. 창고 법무부 있잖아. 이름으로 다 나왔잖아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수원지검이 그렇게 발표했었죠. 네. 그들도 전부 다 범죄에 결합한 겁니다. 아니 근데 고두성 검사가 전진걸 교도관을 2분 정도 통화로 끝냈는데
수원지검에서는 그 모든 게 없다라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네. 이번에 전진걸 교도관은 나와가지고 외부 음식 발임된 거 내가 목격도 했고, 맞습니다. 공범들끼리 얘기 나누는 거 검사가 마련해서 편의 봐준 것도 내가 봤고, 맞습니다. 그러면 이분한테 이런 것들은 아예 물어보지도 않았다는. 그렇습니다. 분위기네요. 그 전진걸이라고 하는 교도관이 굉장히 그 정의감이 좀 투철하신 분인 것 같더라고. 이분이 좀 많이 싸운 것 같더라고요. 많이 싸웠죠. 박상용이랑. 박상용이랑 많이 싸웠죠. 예, 박상용이랑. 네. 네. 황성윤 교도관은 또 이게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는 것 같았다. 네. 라고 또 용기 있게 증언을 했고. 전진걸 교도관이 박상용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예? 이 사람들의 규칙을 어기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하고 싸웠더니 내가 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 어.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위에서 밥 먹고 세미나하고 이랬는데 나중에 밥 먹을 때는 이제 구치감에 와서 먹었다. 이렇게 바뀌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기도 하고. 그게 전진걸이란 그 교도관입니다. 사람이 전진걸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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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진거라고 하는. 아, 이름 외우기 좋아. 예. 아, 전진걸 훌륭한 분이니까. 예. 전진걸. 아무튼 교도관분들은 그 아무튼 엄혹한 환경 속에서 아무튼 그 열심히 근무하면서 국민 앞에 이렇게 사실을 말을 하는데 검사들은 그 대접을 받으면서도 작년 국정감사장에서 사실은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 질문에 다 거짓말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다 위증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검사들이 왜 저런 연어 술 파티를 하고도 저렇게 은폐하고 가느냐. 그 예전에 사실은 저 한명숙 총리 사건 때 맞습니다. 재소자들 불러다가 네. 집단적으로 이렇게 교육시켰죠. 집체교육 진술 시켰잖아요. 세미나. 진술 세미나하고 집체교육 시켰죠. 그때도 초반 먹었던 거 출입국 기록 지금이랑 똑같아요. 똑같이 입출입 기록 다 보고 초밥 사갖고 온 거 어디서 뭐 그 결제한 거 이런 거 다 나왔거든요. 근데 처벌 안 받고 넘어갔고. 그게 문제야. 처벌 안 받고 넘어갔어요. 그때 똑같은 방식을 하고 있는 뭐 거죠. 이런 네. 사람이에요. 어미준 이런 자예요. 그 사람들이 그 후배들이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기들 또 처벌 안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처벌 또 안 거짓말하고. 받는 문제가 아니라 승진하죠. 승승장구하잖아. 네, 승승장구하잖아요. 하죠. 그러니까 그때 그거를 그대로 반복하는 겁니다. 그때 그거. 아까 그 고두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고두성이. 네. 얘도 그 같이 수사했던 애야. 이거 대북 수사하다가 잘했다고 승진했어. 인정을 받았는지 서울중앙지검으로 갔어, 제가. 맞아요. 거기 가서 또 대장동 수사했어. 그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승진해서 간 거죠. 예. 근데 그날 나왔는데 우리 김동아 의원이 위증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확 졸아가지고 단톡방 만들었어요. 예. 단톡방 만든 것까지. 5명이 만들었다는데 제보 들어왔잖아요. 자기들끼리 진술 세미나 단톡방 진술 세미나 했구나. 말을 하자면 단톡방 진술 세미나를 했지. 예. 증거 보존해라. 예. 제가 이렇게 이야기. 자기들끼리 이제 입 맞추느라고 단톡방 진술 5명이 세미나를 만들었다는데 했다. 더 만들었을 것 같고 예. 5명이 만들었다는데 그게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특이 나오기 그 전에 5명 중에 한 명 누구지? 그 안에서도 누구지? 궁금한데. 이번에 국정조사 나오기 전에 나오기 전에 나오는 사람들끼리 그렇습니다. 고두성하고 박상용하고 그날 밤 밥 먹었거든 저녁. 나한테 제보 들어왔지. 와,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묻지요 고두성한테. 네. 고두성 일어나세요. 수원지검에서 이거 수사했던 사람이에요? 잘못했네. 그리고 답변 잘못했네. 오늘 저녁은 누구랑 먹었어요? 누구랑 먹었는지 말해요. 박상용 검사랑 먹었습니다. 그러는 순간 우리 박성준 의원이 이게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맞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탁 정리해놨죠. 일반인 같았으면 증거인멸의 정황으로 이거 바로 증거인멸의 활용될 겁니다. 정황입니다. 난리 네. 났죠. 네. 증거인멸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 그러면 이제 핵심적인 이야기로 또 들어가겠습니다. 이 굉장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다니까. 다 나왔어. 시간이 없어서 못할 뿐이야. 이종석 지금 국정원장이 또 나왔는데요. 네. 국정원 감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원은 TF를 구성을 해서 대북 송금 수사를 지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원이 대북 송금 수사를 지원했어. 검찰이 하는 수사를. 그렇습니다. 핵심은 뭐냐? 쌍방울과 경기도의 연관성이 없다는 없다. 것을 알고 있었던 거야. 국정원이요. 국정원이 연관성 없다고 나왔어.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자료들도 많았을 거 아닙니까? 네. 그거는 싹 감춥니다. 국정원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원에서 네. 감춰.
그리고 나머지 자료들만 이렇게 쓱 놔둬. 그런 다음에 수원지검이 압수수색할 때 요거 갖고 갈 수 있게끔 했다는 거야. 그럼 자료를 선별해서 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번에 이종석 국정원장이 나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엄청난 이야기 아닙니까? 네. 그 장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7월 4일 이창현 특별수사관이 전직 검찰 수사관으로는 이례적으로 국정원 감찰부서에 신설된 고위직에 특별 채용되었습니다. 이창현은 임명된 직후인 7월 14일부터 8월 18일까지 쌍방울의 남북교류 협력 사업 관련 국정원의 불법 탈법적 개입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현안 대응 TF를 주도하였습니다. ETF가 쌍방울 관련 보고서와 작성자 등을 대대적으로 감찰했으나 쌍방울과 경기도의 연관성 여부는 감찰 결과 보고서에 없었습니다. 감찰부서 총책임자로 현직 부장검사 유도윤이 23년 2월 6일 임명된 가운데 5월 3일까지 직접 열람하고 이 중 13건을 특정한 후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미리 빈직 조치하라고 5월 10일 지시했습니다. 이후 수원지검은 5월 18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유도윤 부서장이 사전에 특정한 13건만 정확히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 진짜 무서운 게 검찰 인사들을 국정원으로 보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걸 추진했더라고. 와, 이놈들 진짜 대단한 그렇습니다. 놈들입니다. 네. 검찰 수사관을 보내서 사실은 이제 국정원이 그 대북 송금 관련해서 뭔가 자료를 유리한 자료를 찾으려고 보냈는데 그랬겠죠. 수사관은 아마 거짓말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양심적으로 그나마 했는데 네. 그거 갖고는 성이 안 차니까 유도윤이라는 부장검사 지금 윤석열 패밀리를 보낸 거죠. 근데 이런 행태가 금감원에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복현 원장을 금감원에도 나왔죠. 네, 금감원에 근데 주가 조작을 수사를 못하게 막는 거라든가 네. 또 뭐 국무총리실에는 박성근 검사라고 그래서 또 윤석열 사단을 또 보내고 그러니까 국정의 모든 중요 기관의 전반을 검사들을 보내서 장악을 했던 그 시도가 보였는데 네. 국정원에서 이제 드디어 이게 터진 거죠. 그렇습니다. 그걸 이종석 원장님이 밝혀주시죠. 밝혔어 이번에. 이거 엄청난 이야기야. 공식적으로 밝혀주신 너무 짜릿했어요. 예. 제가 와. 위원장으로 있는데 이 자료를 사전에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없어요 저희들한테. 국회 우리 특위 위원들에게 주고 다 수거해 갔어요. 다 수거해 갔는데 저거를 하나도 빼뜨리지 않고 쫙 읽으신 거예요. 그 자료를. 그래서 제가 쭉 보는데 읽는데 와 지금도 소름이 끼쳐요. 온몸에 전율이 쫙 오는데 다 읽는 거죠. 읽는데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지 않아.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어요. 다 읽고 그 읽은 것을 제가 바로 표로 만들어라. 바로 표로 만들어 놨고 그러나 저 읽은 것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 수사관을 보낸 게 22년 7월입니다. 그 임기 시작과 동시에 한 거야. 윤석열 임기 시작과 동시에 국정원의 특별 수사관을 보내서 감찰을 시키는 거죠. 22년 7월에 감찰을 다 했어요. 했더니 경기도하고 이 대북 송금하고 관계가 쌍방울하고 관계가 없네. 망했어. 화들짝 놀란 거지. 망했어. 망했어. 네. 그러니까 이 자료가 없다는 게 나왔어. 그러면 이제 압수수색해서 가지고 와야 하잖아. 수원지검이 그거 갖고 가면 큰일 나. 큰일 나니까 다시 검사를 파견해서 이건 비닉 조치하고 감추는 조치. 감추는 조치를 하고 자기네가 필요한 것만 끄집어내서 갖고 가게 하는 거야. 그렇지. 부장검사 그러니까 출신이 와서. 검사만이 아니라 벌써 이 내용을 들었겠지. 들었으니 보내서 그 국정원에서 이 일을 같이 하게 했다면 국정원에 보내는 걸 뭐 검찰총장이 보내겠어? 위에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국정원 인사는 대통령실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 인물은 이화영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취지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다른 뭐 예를 들면 경기도 차원에서 공문이 나갔다든지 뭐 통화를 시켰다든지 다른 물증이 명확하게 있으면 이화영의 진술을 하지 않고 버틴다 혹은 뭐 반대되는 진술한다라고 하면 증거에 위반되는 위증을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이화영의 진술을 설득을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세게 기소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너 거짓말까지 해? 이러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실체 진실을 밝히는 사람이고 예. 그 실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증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진술 증거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예요. 그리고 이 증거를 자꾸 이재명 지사가 마치 굉장히 좀 약자고 제가 굉장히 강자고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한번 이게 대기업 사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을 대기업 회장을 위해서 그 부사장이 했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부사장이랑 그 회장이 비슷비슷하게 한 것 같아요. 같이.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사님 사실은 이거 회장님이 다 하시고 저는 도와주기만 한 거예요. 라고 하면 제가 그거 듣고 그래도 뭐 둘이 한 거는 맞으니까 그냥 뭐 가서 그냥 저기 꼭 세게 그냥 뭐 내가 더 증거 수집하지 말고 그냥 끝내자. 이렇게 하는 게 그러면 맞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훨씬 더 개연성이 있는 것은 그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본인의 기관이잖아요. 부지사는. 그 부지사를 사용했던 사람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걸 사용했는데 그러면 그 상황을 더 밝히는 게 제 임무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지사의 예상되는 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북한에 가서 방북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정치적인 어떤 에너지를 쓴다? 그렇죠.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 의도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누가 증언한 적은 있나요? 그거는 경기도 지사에도 너무 많았고 이재명 지사 스스로도 말씀하셨고 이화영 부지사가 인터뷰한 내용도 너무 많고 경기도 내 공문도 너무너무 많고 아니 그러니까 방북을 해서 내가 이걸로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 얘기까지야 없죠. 그렇지만 그건 모두가 알고 있는 데다가 2018년도에 북한을 정말 가시고 싶었는데 못 가신 그 정황은 뭐 명백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안 데리고 주셔가지고요. 그렇죠. 이게 북한을 가려면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통일부 승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 쌍방울을 어떻게 한다고 해서 통일부도 갑자기 승인을 내줄 리는 없는 거잖아요. 통일부 승인을 받으려고 이화영 씨도 많이 했었고요. 통일부 승인이 만약에 합의가 돼서 북한에서만 오케이 한다면 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통일부의 승인이라는 맞습니다. 게. 근데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문재인 정부 당시에 문재인 정권에서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뭐 정치적 이유가 됐든 혹은 뭐 개인적인 뭐가 됐든 원치 않았다면 제 아무리 쌍방울이고 누가 이렇게 로비를 하건 뭘 해도 안 보내줬을 거 아니에요? 안 보내주면 끝이고. 글쎄요. 그거는 좀 달리 생각해야 되고 이거랑 좀 다른 어떤 정치 내부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요. 만약에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께서 경기도 지사님의 방북을 환영하고 초청합니다. 이렇게 딱 냈는데 그리고 그때 2019년도에 2월 달에 하노이 노딜로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아쉬워했었습니다. 북한 간의 관계가 분명히 개선될 줄 알았는데 그게 개선되지 않았고 한 번 정도는 더 어떤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거는 아마 여론으로 명백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상황에서 김정은 그 위원장이 그렇게 발표를 한다. 그때 통일부가 이거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랑 약간 정적 관계에 있으니까 안 해준다 이렇게 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아니 그거는 저 같은 사람이나 뭐 기자님이나 이렇게 한번 추정 정도는 해볼 수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다 추정적인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검사님은 그러니까 미래 어떤 일에 대해서 뭘 하시는 분은 아니고 과거 이 사람들이 저질렀던 일에 대해서 증거를 잡고 판단을 하시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혹은 뭐 북한이 이렇게 태도를 바꾸고 이렇게 하면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허락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요거 상상은 검사님의 역할은 아닌 거 아닌가요? 혹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그 부분까지는 사실 저기 경기도나 그다음에 쌍방울에서 그런 작업을 계속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작업은 그 둘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고 한 겁니다. 그 전에 보십시오. 그 이화영 씨가 벌써 2번이나 평화부지사가 되자마자 바로 북한을 갑니다. 2번이나. 그 통일부 승인이 다 났었고요. 그다음에 그때도 저 안부수 씨도 굉장히 여러 번 북한을 갑니다. 이런 것들이 다 통일부 승인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방북을 추진하기 위한 게 거의 목적이 명확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통일부 승인이 다 났는데 그러면은 그때도 안 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실제로 방북이 실현될 가능성이 있었냐 없었냐는 이거는 뭐 쟁점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이화영의 진술이 이재명 지사의 혐의를 입증할 마지막 퍼즐이었어요? 이게 없이는 다른 확실한 증거는 없었어요? 아닙니다. 그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시면 좋을 것 같으냐면요.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 모르게 이 일을 추진했다는 것은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를
의도적으로 속인 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모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를 방북시키기 위해서 북한에 공문도 4번 보냈는데 그 일정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네. 근데 그거를 모를 수 있느냐. 그다음에 쌀 10만 톤을 보낸다고 한다. 그게 뭐 한 5천억 됩니다. 비용이. 근데 그거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모든 출장을 갈 때 그 보고를 다 합니다. 근데 그거를 전혀 이재명 지사 모르게 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국제대회를 해서 북한을 부를 때 그때 쌍방울이 굉장히 많은 액수의 돈을 지원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이재명 지사 전혀 모르게 이화영 부지사가 정결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단은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이 독립적으로 부지사랑 지사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닙니다. 부지사는 지사의 일을 큰 부분을 할 뿐입니다. 네.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당연히 안다고 보는 게 오히려 추정적인 부분이고 예, 물론 그러니까 그 상당한 증거도 있고 예. 잠깐만요. 여기서 이것을 만약에 부인하려면 오히려 이 사람이 독단적으로 움직였던 그런 증거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네. 이 사람의 진술이 없으면 이게 끊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네. 전제가 다르잖아요. 이 사람의 진술이 없으면 이게 끊어지는 건데 네가 이 사람의 진술을 억지로 끌어냈다. 이 전제가 아니고요. 이 사건 자체의 성격상 둘의 관계는 너무나도 밀접한 상황이고 사실상 그런 거랑 같잖아요. 지사가 머리면 그 부지사는 아무리 해도 어쨌든 손발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 이제 말씀하신 내용을 쭉 해보면 그럴 예. 수밖에 없는 관계였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일종의 간접 증거처럼 느껴지는 거거든요. 예, 예. 실제로 지시가 있었고 내가 오더를 받고 보냈다라고 한 명확한 진술은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화영의 진술은 굉장히 키였던 거죠. 키는 맞습니다. 키였던 그렇죠. 거는 예. 그러니까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증거는 최대한 많이 수집해서 당연히 그 실체를 명확하게 밝히는 게 중요하고 이런 그 아주 고위급들이 아주 뭐 대기업 회장 이런 분들이 그 관여된 사건에서 이 대기업 회장이 이거에 이익은 다 거의 본인이 가져갑니다. 근데 거기서 본인이 얼마나 그 불법에 관여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근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자기는 사실은 알려진 것보다는 훨씬 덜했다. 사실 저 사람이 다 했어요 라고 진술을 하기도 어렵고 거기 공익제보자라는 게 나오는 게 왜 그렇겠습니까? 본인이 이런 식의 진술을 한 게 절대로 민주당에 알려져서는 안 된다고 이화영 씨가 거의 호소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검사가 그 상황에서 충분히 개연성상으로는 가장 최고 권력자가 그런 일을 했을 확률이 높은데 그 과정에서 그런 비슷한 진술이 나왔을 때는 지금 증거에서는 안 되지만 이 가능성을 저희가 배제하고 지금 말씀하듯이 아이고 뭐 다른 증거 충분하니까 둘이 그냥 공동점검해서 너도 죄 많이 져 너도 이재명 이 사람 그럴 뿐이 아니야 네가 다 했겠지 이렇게 가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실체랑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이화영에게 지시를 했다는 진술 말고 뭐 증거나 문건이나 혹시 이렇게 확보된 건 있어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북한에 가려면 정상회담을 하려면 역대 뭐 지금 정상회담 한 게 옛날에 그 현대 아산 사건에서도 그게 문제가 돼서 결국 특검까지 하고 처벌도 받으셨잖아요. 박지원 의원이. 그러니까 북한에 이런 게 갈 때는 돈이 필요하다는 것은 거의 공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어떤 뭐 언더 테이블 머니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약간 비공식적인 돈이 필요하다는 것은 거의 공지의 사실이에요. 예,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그리고 거의 대부분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 지사는 본인 스스로도 육로로 가겠다 어디로 가겠다 하는 그 방북의 의지를 밝혔고 방북의 의지는 뭐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걸 뭐 정신으로 그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쌍방울이 이것을 도와주고 있다는 내용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거기에 갈 때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갈 때도 기업들을 많이 데리고 가셨죠. 기업 총수들을. 근데 경기도에서 그러면은 기업을 데리고 가는 것을 뭐 모집하거나 항상 북한에 보낼 때는 경제 고찰단이라는 거 간다고 하는데 그때 다른 기업들을 모집하거나 그런 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경제 고찰단에 들어가는 기업은 오로지 쌍방울밖에 없고 그것이 다 보고가 됐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좀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그러니까 검사 입장에서 어쨌든 이 모든 범죄의 가장 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가장 위와 연관된 아주 정황상 그럴 것 같은 것 말고 하다못해 문자 메시지든 아니면 뭐 지시사항이 녹취든 뭐 이런 게 있기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제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 지시를 내렸다 혹은 뭐 보고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는 거를
이제 입증하실 수 있을 테니까. 아닙니다. 그게 법리상으로 지금 뭐 회장님들 그러면은 전원 처벌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기업 회장, 그 다음에 최고 뭐 권력자 그 밑에 다 시키기 때문에 전혀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 판례상 뭐 제가 뭐 특정 뭐 기업을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판례상 그 내부적인 어떤 보고 절차라든지 이런 모든 거를 통해서 그 최고 그 수장이 그 여기에 관여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해서 그 없다는 식으로 판결이 난 게 여러 있고 그게 사실상 거의 법리로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야 사실 처벌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돈이 갔다는 게 명확한 그 어떤 공지의 사실인 상황에서 쌍방울이 또 개입됐다는 것도 너무나도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화영 부지사가 나중에 그 지사의 방북을 추진하면서 본인이 돈을 벌크 캐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벌크 캐시가 위에 가기는 이건 인터뷰한 거기 때문에 지금도 찾으면 나옵니다. 벌크 캐시가 북한으로 가져가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돈을 가져가야 방북이 되는데 그리고 쌍방울이 도와주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화영 부지사는 벌크 캐시를 우리가 가져갈 수는 없어라고 하면 이게 모든 게 딱 끼어 맞춰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뭐 그 재벌 총수 얘기도 뭐 일종의 뭐 맞는 비율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보면 대통령도 장관 비리든 뭐 장관이 뭐 헤쳐먹다 걸리거나 아니면 장관이 뭐 하다가 걸리면 다 대통령이 그 책임을 질 수는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장관도 각자의 어떤 뭐 정치적인 이유나 목적이나 뭐 욕망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직접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그 장관이 뭘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전부터 이미 잘 알고 있거나 보고를 받고 있었거나 아니면 그 이익을 대통령에게 귀속시킬 뭔가가 있어야 처벌을 받을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뭐 장관님들이 하시는 일이 많으니까 대통령님이 뭐 그 내용을 다 아시진 못하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이 장관이 하는 일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이면 어떨까요? 그 내용을 통해서 본인이 경제적 이익을 어떤 특정 기업한테 주고 자기도 경제적 이익을 얻고 그다음에 자기는 정치적인 이익도 얻고 이런 사안에 따라서는 절대로 그 최고 그 수장이 모를 수가 없는 그런 사안이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지사의 방북을 추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근데 지사의 방북이 되게 숨길 일은 아니잖아요. 되게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몰래 돈 먹는 일도 아닐 텐데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당연히 야 방북 좀 이렇게 추진해봐. 뭐 문서로 남기든 아니면 뭐 문자로 하든 전화로 해서 뭐 녹취를 남기 충분히 그거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뭐 안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부지사한테 얼마든지 지시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방북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아니요. 게 방북에 대해서는 증거가 너무너무 많죠. 방북을 추진한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증거가 많죠. 지금 뭐 말씀하시는 거는 오히려 거기에 쌍방울이 개입돼 있고 쌍방울이 돈을 내냐 안 내냐 이 부분이 사실 문제인 거지. 방북 부분은 너무나도 증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방북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방북을 메이드하는 과정에서 쌍방울이 경기도를 위해 이 돈을 대납을 했느냐가 이 사건의 이제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이고 그러한 과정까지도 이재명 지사가 알았느냐인 것인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합리적인 의심만 가지고 재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일반 대기업이 이렇고 장관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바로 오른팔이었던 사람이 이랑 그렇게 하는데 모를 수가 있느냐는 합리적인 의심인 것이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건에서는 이화영의 진술이 키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키였다고 해서 그거에 따라서 완전히 좌우된다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빠진 상태로 이재명 지사는 이제 기소가 됐는데 기소가 되고 이전의 법리에 따르면 충분히 그 공동 정범으로서는 저희는 유죄가 나온다는 것을 확신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는 증거를 최대한 수집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이화영의 진술이 처음에는 침묵을 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수사팀 입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원하는 진술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좀 약간 저는 이제 수사의 방식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형량 거래를 하려는 거 아니었나 싶은 대목들이 있어요. 형량 거래를 하려는 거 아니야 싶은 대목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녹취를 들어보면 우리가 누구 수사도 안 하고 있고 누구 수사도 안 하고 있고 법인카도 이제 그것도 안 하고 있고 하니까 변호사님 다시 한번 가가지고 어제 저랑 한번 또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가서 좀 만나서 얘기 좀 들어보세요. 라고 하는 걸 보면 이렇게까지 했어야 했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